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김주상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핵과 유사하지만 결핵과 다른 종류의 폐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인들은 결핵 사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생물학적으로는 결핵과 매우 유사하고 사촌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상 증상이나 진단법이 결핵이랑 매우 유사하고 치료 약제도 일부는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요. 반면에 비결핵 항상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추세라면 조만간에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결핵 환자보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중년 여성이나 폐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 남성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부는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이 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결핵 항상균이 결핵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일부 균이 사람 사이 전염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사실은 정확히 알긴 어려운데요. 대개 이 비결핵균은 흙과 물 속에 존재하는데요. 우리 일상 중에는 보통 수돗물에서 많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저수지 근처나 흙먼지가 많은 곳에 살 경우에도 환자가 증가한다는 역학관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가 꼭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수돗물 속에 이 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균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 그 샤워 헤드에 균이 묻어 있는 동안에 균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랜 샤워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샤워기 헤드를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꼭 샤워기 헤드 때문에 감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결핵 항상균은 한 번 노출된다고 옮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 집에 환자가 한 명 생긴다 하더라도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멀쩡하기도 합니다. 그 환자의 개인적인 면역 차이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꼭 이 균에 노출됐다고 해서 내가 병이 걸린다, 염려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중에 X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핵과 유사하게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외 드물게 객혈, 흉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X선 검사를 해서 비결핵 항상균이 의심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CT 검사를 하고요. 그런 검사를 한 다음에 비결핵균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때 시행하는 결핵균 검사는 일반적인 결핵균과 비결핵균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결핵균이 나오고 난 뒤에 비결핵균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찾게 된 균 중에는 비결핵 종류에 따라 다양한 균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먹는 약으로 보통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드물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약은 주로 결핵약과 비슷한 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를 좀 사용하는데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결핵균처럼 진단을 받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비결핵균이 몸에 들어오는 것도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환자만 골라서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생기는 환자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저희가 이렇게 신중히 선택하는 이유는 치료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최소 12개월이지만 실제로는 18개월, 2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치료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담당 의사랑 반드시 상의해서 치료 시작 기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마크롤라이드 항생제나 결핵약이 일반적으로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합니다.
속 미식거리고 밥맛을 잃고 구역질이 나서 실제로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요. 리판핑,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발진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처럼 위험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 드물게 주사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청력 손상이 오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치료 중에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오는 거는 꼭 비결핵 항상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나는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필요합니다. 비결핵 항상균이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일반적으로 피가 날 때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랑 반드시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건 비결핵 항상균을 위해서 개발된 약제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약들을 비결핵 항상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약 중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약으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을 위해서 만든 약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약도 새로 만든 약이 아니라 기존에 쓴 약을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흡입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 약을 썼을 때 치료 효과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사용 허가가 나 있지 않고 약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고 약값이 사실은 1억이 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약을 꼭 쓰셔야 하는지는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한 달 간격으로 일단 처음에 보통 방문하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지 유무, 그다음에 부작용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가 부작용에 잘 적응되고 잘 조절이 되면 2개월 혹은 3개월 간격으로 치료 중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치료하지 않는 환자들은 병이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추적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끝나면 우리가 일단은 완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재발하는 확률도 꽤 높습니다. 원인균에 따라 재발 확률이 좀 다른데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균에 따라서는 2년에는 한 26%, 5년에는 한 53% 정도 되니까 치료 후에 한 5년 뒤엔 반절 정도 재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재발인 경우도 있지만 재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변 환경에 균이 많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은 재감염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주변 생활에서 균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도록 해보라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수돗물 없고 흙먼지가 없는 곳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그런 환경을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좀 조절해 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음식이나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실제로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걸리더라도 병이 진행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근육량이 남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고기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병원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몸무게도 측정해 보라고 보통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질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몸을 평소 건강히 지키는 태도가 습관화된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린 분들은 담당 전문가와 함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